안녕하세요. 대여협력부장 김혜경입니다. 올해 축제 방향 주제를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축제를 어떻게 치렀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고 또 수학에 있었는지 그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비대면 5개 온라인 공연을 치렀었는데요. 뭐 여러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 네덜란드 기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TV 화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축제 실황을 관람했다. 나무랄 데 없는 뛰어난 음향과 영상, 실시간으로 진행된 다국적 협연 등 축제가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심할 바 없이 소리축제는 미래축제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작년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30% 정도만 객석을 열고 40개 실내 공연 중심으로 축제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뭐 야외에서 버스킹이라든지 뭐 가설 무대, 특설 무대 등등은 공연장 외 시설로 되어 있어서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을 중심으로 이제 축제를 치르다 보니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했던 그 예술제 작품 중심의 예술제에 대한 실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월간 객석의 박서정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틀간 머물며 기자가 깊이 실감한 것은 기획의 힘도 뛰어난 예술성도 아닌 축제를 축제답게 만드는 관객의 힘이었다. 어떤 공연이든 열린 마음으로 즐기는 관객들은 스무에 지속된 소리축제가 쌓은 가장 큰 자산이었다. 네. 칭찬인지 디스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객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즐기는 모습에 저희도 이 얘기에 우리가 작품 중심 예술제를 치른다 해도 이 열린 마음으로 낯선 것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관객들이 있었구나. 우린 관객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자산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도전과 어떤 실험에서도 관객을 믿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얻었던 그런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그 관객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한 항목인데요. 오늘 평가팀도 와 계신데요. 코로나 이전에 보다 오히려 2021년 작년 실내 중심 그 예술제를 표방했을 때가 월등히 점수가 뭐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향 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결과였고요. 이러면 뭐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감염병,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이제 변수가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건 이제 상수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예술제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시작한 거였거든요. 지금 뭐 더블링 현상이 계속 뭐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디지털 기술 역시 코로나가 좀 빨리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축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작품 중심 예술제는 어떠해야 하느냐? 뭐 저희 내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집행위원장님도 그렇고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술이란 무엇이냐부터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완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예술성은 어떻게 담보되는 것이냐? 지표가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향적인 것일 수 있겠다.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철학, 이런 근간 기저에 흐르고 있는 이런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더 과정에서 더 빛나고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그 근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던음에서 찾았습니다. 예술의 본질이 이 던음에 있지 않을까. 옛날 100년 전에 그 소리 하셨던 분들의 뭐랄까요. 플러스 알파의 자기화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터를 넘어선 마스터의 영역이고 이게 이제 고도로 기능적인 성취를 이뤄낸 이후에 할 수 있는 시도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는 이거를 이제 자기화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플러스 알파의 자기화의 영역에 대한 개척 의지, 이런 노력들이 예술가들한테 있을 때, 또 저희는 그것을 응원해 줄 때 예술의 완성도 역시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 과정의 그 아름다움을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런 이제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뭐 코로나라는 큰 어떤 변수 속에서 올해는 그럼 어떤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전환점 그리고 변화,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그 제가 이거에 꽂혀가지고요. 다보스 포럼 올해 주제가 전환점의 역사였다고 해요. 뭐 세계인의 싱크탱크니까 그들이 전환점이라고 말했던 이유들이 코로나, 기후위기, 신냉전 시대, 막 내린 세계화, 막을 내렸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인터내셔널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나 뭐 문화적인 변화, 분위기의 뭐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환점이라는 말도 좀 꽂혔고요. 그래서 우리 공연예술제 역시도 전환점을 맞고 있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맞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환점을 맞아서 어떤 변화를, 포인트들을 고려해서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한 것이죠. 세 가지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디지털 기술 대안에서 주류로 이렇게 해놨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국의 대안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실제로 예가 많죠. 다 예시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온라인 시장에서의 관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공연 관람의 다변화도 이쪽 부분에서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지금 뭐 나라에서 많이 뭐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발자들도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팀이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 한 팀 있으세요. 그래서 개발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혹시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는 조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은 좀 담아냈다. 우선은 고음반에서 디지털까지 판소리 100년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겠다. 이제 이거는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개막 공연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고민을 담아내실 예정이고요.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의 보다 풍성하고 입체적인 중계,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이제 대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보다 버금가는, 또는 월등히 넘어서는 오프라인의 감동을 넘어서는 온라인 공연의 색다른 재미, 묘미, 감동,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우선은 이제 왕기석 선생님의 그 채석강 공연을 위시로 해서 조금 저희가 입체적으로 중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가족 공연 배치인데요. 조금 전격적으로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 이제 실감형, 몰입형 뭐 이렇게 풀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공연들을 좀 전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화 전략의 강조입니다. 제가 늘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제 코로나가 더 앞당겼던 것 같고요. 또 뭐 OTT 플랫폼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K 문화, 또 우리 에어리어, 우리 지역에 있는 뭔가 자산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관심, 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이제 지역화라고 했고, 그 세계화에 대한 아직도 열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로컬리즘, 뭐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그런 말을 아직은 그 과도기 단계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역과 관련한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한 3년 전부터 폐막 공연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예술가들과 대규모 협업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막 공연이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안착될 수 있도록 브랜딩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역시도 아주 멋진 작품으로 또 폐막 공연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주축이 돼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데요. 여기가 이제 채석강이고요. 부안. 여기는 치명자 성지 평화의 전당. 여기는 이제 오늘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그 덕진공원의 연화루가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명소들과 공연을 결합함으로써 뭐 공연 서로 각자의 시너지를 좀 높이고 싶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게 어떤 지역화의 마케팅으로 좀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감염병의 기후 위기는 상수다. 그래서 축제 환경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예술제 그렇기 때문에 작품 중심 예술제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작업 환경, 무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게 이제 뭐 이런 이유로 축제를 5일보다는 10일로 확장하는 것이 예술제의 장점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 해서 열흘로 축제를 이렇게 기간을 늘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올해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그 한지영 부장님이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라인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